한강 작가의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모처럼 출판가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여성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지만 국내 독서 현실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해 성인의 60%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을 정도입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타면서 한강 르네상스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가 한강의 책이 수상 직후부터 어제 낮까지만 87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스24와 교보에서 각각 30만 부 넘게 팔렸고요. 알라딘에서도 18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전자책도 5만 부 넘게 팔린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중소규모 서점을 다 더한다면은 최소 100만 부는 충분히 넘겼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한강 작가의 책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다만 전자책은 언제든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책이 안 들어온 서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내내 인쇄소를 풀 가동해서 찍어내고 있습니다만 밀려드는 주문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인쇄소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 파주에서는 거리 분위기까지 활기가 돌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책은 출판사 문학동네와 창비가 많이 편했는데요. 이 한강의 책을 팔지 않는 다른 출판사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책 읽는 문화가 돌아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판계는 장기간 불황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해 국내 21개 단행본 출판사의 매출 총액은 4천억 원대에 불과하고 예. 21개 회사 중에서 16개 회사가 전년에 비해서 매출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책 읽는 사람은 성인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최근 1년간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10년 전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72%가 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말해서 약 60%의 성인은 지난 1년 동안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94년부터 이 조사를 해왔는데요. 초창기에는 87%까지 높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물론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책을 읽지 않게 됐을까요? 네,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두 번째 응답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책 말고 다른 매체를 본다는 겁니다. 네.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여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나 쇼츠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나이별로 보면요, 연령이 높을수록 오히려 독서율을 감소하는 그런 증상이 보입니다. 젊을 때 20, 30대는 독서율이 높은데 60대 이상의 경우에 특히 낮고 최근에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앵커님께서 카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카독이요? 예. 카독이 뭐죠? 카페에서 독서를 한다라고 카독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독서를 하는 거니까 좋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젊은 층에는 카독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책 읽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강 작가의 경우에도 작은 서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독립 서점이나 독립 출판이 젊은 층에서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 점이 다소 그나마 긍정적인 면입니다. 지난 6월 서울 국제도서전에도 젊은 사람들이 가득해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젊은 층이 독서 열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데 고령층이나 다른 층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과 외국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다른 나라 비교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적게 읽는 편이고요. 네. 한 해외 통계 사이트 조사 결과를 제가 찾아왔는데 우리 국민이 책을 산 비율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도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에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읽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전자책 보급에 사회적으로 좀 아주 큰 관심이 있는데 특히 독서는 인공지능 전환기인 지금 현재 산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좀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 기자는 어떻습니까? 책을 좀 읽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몇 년 동안 거의 책을 안 읽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자 일을 하기 때문에 통계 자료라든지 인터넷으로 자료 검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책을 읽는 거는 좀 많이 피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좀 반성을 하면서 전자책 단말기도 구하고 네. 이북 리더기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그걸 장만해서 좀 다시 읽고 있는데요.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도서관마다 이 전자도서관이라는 것들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 리더기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은 누구나 무료로 이 책을 내려받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이용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 물론
장점이 있겠죠?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한테 가장 컸던 장점은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책을 읽으면 잠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군요. 예,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실제로 독서가 정신 건강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네. 또 독서를 하는 만큼 스마트폰을 덜 보게 되고 유튜브나 쇼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은 점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그나마 이제 책을 더 읽게 돼서 다행스러운데 네. 지금 어쨌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네. 하려면. 사회적으로는 도서관과 출판 업체 그리고 작가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늘어날 필요가 있고요.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책 보급도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전자출판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께서 이 본인의 이름을 딴 문학관보다는 이 독서 문화를 넓히는 데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가족들이 전한 것도 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